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진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은 점점 희미해진다. 인간관계는 필연이지만 그 안에서 휘둘리는 마음은 선택이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이 있다 말하지만 막상 타인의 시선 앞에서는 그 기준이 쉽게 무너진다. 결국 사람에 휘둘린다는 건 타인보다 나를 더 믿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치게 하는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 자신을 붙잡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 세 가지를 알면 관계는 달라지고 삶의 균형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다. 첫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버려라. 사람에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 때문이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결국 타인의 눈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자신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상처받는 일상이 반복되면 자신의 가치는 언제나 타인의 입속에 달려있게 된다. 남의 평을 의식하면 스스로의 뜻이 흐려진다. 자신의 길을 걷는 자는 박수보다 침묵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타인의 호의로 존재하는 인생은 언제나 불안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평가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변하고 흐른다. 오늘의 호의가 내일의 오해로 바뀌는 것도 한순간이다. 그러니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라. 그게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법칙이다. 둘째, 말보다 반응을 다스려라. 사람은 말을 통해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말에 대한 자신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타인의 언어는 바람과 같고 그 바람에 휘청거릴지 아닌지는 마음의 무게로 결정된다. 세상의 일은 거울과 같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누군가가 불친절하게 말했을 때 그 말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게 하라. 그는 그의 인격으로 말한 것이고 나는 나의 품격으로 반응해야 한다. 분노와 억울함은 대부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내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을 지키는 일이다. 다른 이의 행동에 화내지 말라. 그 화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타인의 말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늘 흔들린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 말의 바닥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늘 소란스럽다. 그러나 마음이 조용한 자는 그 소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셋째, 관계의 거리를 지켜라. 진정한 관계는 가까움이 아니라 균형에서 완성된다. 누구에게도 너무 깊이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내어주지 마라. 사람은 언제든 변하고 그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람은 가까우면 다투고 멀면 원망한다. 관계에는 적정한 온도가 있다. 너무 차가우면 멀어지고 너무 뜨거우면 상처받는다. 그 온도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 관계의 거리란 마음의 벽을 쌓는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나를 잃지 않을 만큼의 공간을 두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에 잠식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거리 말이다.
이 거리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대체로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함께하면서도 스스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세 번째 법칙이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성장하고 또 상처받는다. 그러나 관계의 깊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지키는가가 나를 완성한다. 누구와 있어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 이 문장은 관계의 철학이며 동시에 인생의 자세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바깥으로 향하지만 진짜 평온은 언제나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많은 말과 시선 속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나 자신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강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기준이 없는 마음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고 결국은 타인의 말에 의지해 자신을 판단한다. 그런 삶은 언제나 불안하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 남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선택을 해도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된다. 사람의 말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거세다. 그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속에 잠긴 자신의 중심을 먼저 세워야 한다. 마음의 중심이란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타인의 판단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비추는 자는 그 어떤 세상의 소음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은 늘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잘하고 있는지, 모자라지 않은지, 인정받고 있는지, 그러나 그 질문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남이 이 기준이 되는 순간 자신의 삶은 남의 손에 맡겨진 인형처럼 흔들리기 때문이다. 마음이 곧 나의 주인이다. 그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고 가장 쉽게 빼앗기는 것도 마음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오해, 잠시의 시선 하나에도 마음은 요동친다. 그러나 중심이 선 사람은 그 요동조차 마음속의 한 흐름으로 바라본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엄격하면 세상의 기준은 그를 흔들지 못한다. 이 말은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마음의 기준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다듬고 세우고 지켜야 하는 내면의 규범이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비난하든 누가 비웃든 그 마음은 조용히 제 길을 걸어간다. 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타인의 말에 반응하며 산다. 그때마다 마음은 무너지고 자존은 흔들린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당신 대신 그것을 정해줄 것이다. 군자는 자신을 살피고 소인은 남을 살핀다.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바깥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 하지만 남을 살피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의식한다. 결국 타인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내면의 기준을 세운 사람은 묵묵하다. 그는 평가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한다. 사람이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그 방향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기준은 말로 설명되지 않고 태도로 드러난다. 부드러움 속에도 단단함이 있고 침묵 속에도 의지가 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이 시끄러워도 조용하다. 타인이 그를 흔들 수 없는 이유는 그의 마음 속에 이미 스스로 정한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끝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관계에서는 인기와 호감으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누가 더 효자이며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진짜 삶은 그 비교의 축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남과 나의 차이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비교도, 평가도, 휘둘림도 결국 마음의 방향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사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의 나침반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나침반의 바늘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마음의 기준이란 결국 자기와의 약속이다. 누가 뭐라 해도 지키겠다는 다짐,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 기준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휘두르지 못한다. 남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남에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 차이를 깨달으면 모든 관계는 훨씬 단단해진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마음의 기준이란 타인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법이다. 누군가의 말이 틀려서 흔들리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 그 말을 붙잡는 것이다. 내면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은 멀어진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곧 사람의 하늘이다. 마음의 기준이 바로 선 사람은 세상 어디서도 당당하다. 그는 남의 기분에 맞춰 웃지 않고 남의 눈치에 맞춰 침묵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단정하고 행동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단단한 믿음이 있다. 결국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갖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일이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준을 흔들 이유는 없다. 나의 기준은 그들의 이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 남의 기준으로 살면 늘 부족함이 따라온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살면 부족함이 곧 평안이 된다. 남이 보기엔 더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자신이 정한 방향이라면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법칙은 결국 이것이다. 내 마음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라. 그 기준이 바로 설 때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할 수 없고 세상의 평가는 내 삶을 흔들 수 없다. 너 자신이 등불이 되라. 그 등불은 남이 켜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세운 마음의 불빛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빛이 된다. 사람은 말에 의해 상처받고 또 말에 의해 위로받는다. 그러나 그 말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때 마음은 가장 쉽게 무너진다.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들뜨는 삶은 결국 타인의 언어에 인생을 맡긴 삶이다. 말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말 속에 담긴 타인의 평가를 곧 진실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적인 평가는 없다. 사람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말하고 그 말은 언제나 그 사람의 세계에서 비롯된다.
그 시선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 속에 갇히게 된다. 군자는 말에 조급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보인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남의 말보다 자신의 행실을 믿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로 떠들지만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침묵의 무게 속에서 자란다.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선 말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말은 실체가 아니라 해석의 그림자다. 그 말이 진실이 되느냐, 상처가 되느냐는 결국 그 말을 듣는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달려 있다. 부드러운 말은 덕을 낳고 거친 말은 화를 부른다. 타인의 거친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의 덕이라는 뜻이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의 힘이다. 그 절제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세운 마음의 울타리다. 많은 사람들은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칭찬에는 웃고, 비난에는 방어하며, 공격에는 공격으로 맞선다. 하지만 그런 반응 속에는 늘 상대가 나보다 중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의 방향에 따라 기분이 바뀌지 않는다. 그는 말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그 말에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부터 살핀다. 그것이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어리석은 이는 말로 상처를 입고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그것을 흘려보낸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내면의 강함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은 떠들수록 흐려진다. 그러나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한다. 사람이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한 자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평온함은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남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말도 나를 흔들 수 없다. 평온한 마음은 단련의 결과다. 그는 말의 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독이 자신에게 닿기 전에 이미 마음의 필터로 걸러내기 때문이다.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말의 그림자를 따라다닌다. 오늘은 칭찬의 그림자 아래서 웃고 내일은 비난의 그림자 속에서 울게 된다. 그러나 말은 본질이 아니다. 그 본질은 언제나 누가 그 말을 듣는가에 달려 있다. 세상은 말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다만 말로 무너진다. 그가 말한 무너짐은 정치의 실패만이 아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음의 평안도 대부분 말에서 무너진다. 한마디로 이별이 되고, 한 문장으로 신뢰가 깨어진다. 그러나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의 그림자 너머를 본다. 그는 그 말이 왜 나에게 닿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된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이미 그 상처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칼보다 빠르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그러나 그 칼날은 들이대는 사람보다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깊이가 달라진다. 한쪽은 상처를 입고 한쪽은 배우며 자란다. 결국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건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일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말에 반응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라. 그 순간이 바로 휘둘림의 시작이다. 마음이 잠잠하면 세상의 모든 말은 멀리 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시끄러우면 작은 말 한마디도 폭풍처럼 들린다. 군자는 말에 의지하지 않고 말로 마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은 늘 허공에 흩어지지만 진심은 침묵 속에서도 전해진다. 그러니 남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 말이 진심이라면 결국 시간 속에서 증명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본다. 때로는 그 말이 상대의 불안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열등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말에 반응하기보다 그 말의 근원을 이해하려 한다. 그런 이해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두 번째 법칙은 이것이다. 말에 흔들리지 마라. 말은 늘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말에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을 좁고 말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킨다. 그 침묵 속에 담긴 평온함이야말로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힘이다. 사람은 감정의 생명체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오르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은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다. 감정은 파도이고 마음은 바다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가 방향을 잃지 않듯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감정은 금세 잔잔해진다. 감정의 주도권을 잃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함께 흔들린다.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밝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삐뚤게 보인다. 이렇게 감정이 주인이 되면 삶의 판단은 늘 불안정해지고 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성내는 마음은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는 언제나 안에서 피어난다. 그 불길은 상대를 향하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이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흔들 때 그 불길을 잠재우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이 분노를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그 힘을 잃는다. 감정은 이성이 다스릴 때 비로소 힘이 된다. 감정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슬픔은 마음의 깊이를 만들고 분노는 정의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이다. 감정에 이끌리는 삶은 순간의 충동에 지배되고 감정을 다스리는 삶은 이성의 빛 아래 선다.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왜 내 마음이 흔들렸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불편함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남아있는 미완의 감정 때문이다. 이해받지 못한 과거,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타인의 말에 반응하며 되살아난다. 그래서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일로 이어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가 고요하고 마음이 요동치면 천하가 요동친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끄러워질 필요는 없다. 감정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이 내 기분을 조종하게 허락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음이 주체가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움직일 수 없다. 감정의 주인으로 선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춘다. 그 멈춤이 바로 지혜의 문턱이다. 그는 말의 의미보다 그 말이 일으킨 자신의 감정을 먼저 본다. 그 안에는 언제나 배울 무언가가 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 것이다. 분노는 순간의 어둠이요. 그 어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감정의 폭발은 잠시의 해방감을 주지만
그 뒤에는 늘 후회가 따라온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평온을 희생한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순간의 고통을 견디며 미래의 평화를 얻는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건 무감각해지거나 냉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감정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기분이 나쁠 때 그 기분과 자신을 분리해보라.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인식하는 그 한 문장 속에는 이미 의식의 주도권이 담겨 있다. 그 한 문장이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며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억누름은 단단함이 아니라 굳어짐이다. 진짜 강함은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진짜 원인을 직면하는 데서 나온다. 감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덮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고 흘려보낸다. 그렇기에 마음이 자유롭다. 감정은 결국 마음의 날씨와 같다. 날씨가 늘 맑을 수는 없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감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비를 피하지 않고 그 비를 알고 걷는다. 그의 마음은 구름 위의 하늘처럼 고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고요하고 고요한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화를 통해 성장하고 슬픔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며 기쁨 속에서도 들뜨지 않는다. 모든 감정이 그에게 스승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생을 다스리는 일이다. 감정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머물 것인지 흘려보낼 것인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인간의 품격을 가르는 경계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세 번째 법칙은 이것이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세상의 상황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것이다. 그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마음의 주인이 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가 고요하다. 그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세상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을 지키면 관계는 오래가고 그 선을 넘으면 마음은 상한다. 거리는 벽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온도를 지켜주는 공간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의 감각을 잃기 쉽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처가 되고 배려가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지는 역설을 품고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관계의 거리를 살핀다. 그는 사람을 피하지 않지만 자신을 잃지도 않는다. 사람과 가까우되 그 마음은 일정한 거리를 두라.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 가까움이 깊을수록 경계는 더 세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따뜻하지만 과열되면 타버린다. 적당한 온도에서 피어나는 관계가 오래간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는다. 화합이란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휘둘리는 이들은 대체로 같아져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산다. 상대의 감정, 말투, 취향에 맞추며 자신을 지운다. 그러나 그것은 화합이 아니라 종속이다. 진정한 화합은 나와 너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여백을 찾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움직인다.
오늘의 호감이 내일의 오해로 바뀌고 오늘의 거리감이 내일의 편안함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관계의 균형을 본다. 그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머물러야 할 때인가를 안다. 그 감각이 바로 관계의 지혜다. 사람은 가까우면 다투고 멀면 원망한다. 그러니 그 거리를 알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거리가 너무 좁으면 경계가 흐려지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는다. 관계의 실패는 대부분 이 두 극단에서 일어난다. 서로 너무 가까워서 상처가 생기거나 너무 멀어서 오해가 자란다. 중간에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늘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그는 상대의 말보다 분위기를 읽고 상대의 행동보다 마음의 여백을 헤아린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쥐고 싶어 한다. 그가 나를 좋아하길, 그가 내 편이길 바라며 마음을 더 붙잡는다. 그러나 관계는 쥘수록 흩어진다. 손에 쥐고 있는 물처럼 힘을 줄수록 빠져나간다. 관계의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놓을 줄 알기에 오래 간다. 너무 드러내지 마라. 가까움은 존경을 약하게 하고 적당한 거리가 신비를 지켜준다. 사람은 쉽게 익숙해지고 익숙함 속에서 가치를 잃는다. 너무 자주 보이는 얼굴은 고마움보다 피로를 남기고 너무 많은 말은 친밀함보다 가벼움을 남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 침묵하고 때로 물러선다. 그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숨결이 흐를 공간을 남겨두기 위해서다. 사람에 휘둘린다는 것은 결국 관계의 거리 감각을 잃었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누군가의 표정에 기분이 좌우된다면 그때 이미 마음의 중심은 타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듯 관계의 방향도 내가 선택해야 한다. 인정은 차가우면 멀어지고 뜨거우면 번다. 그 사이의 온도를 지키는 자가 도를 아는 자다. 너무 뜨거운 관계는 타인을 피로하게 하고 너무 차가운 태도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다. 거리를 둔다는 건 외면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공간이 있어야 타인의 말이 들어와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 공간이 있어야 타인의 감정이 내 마음을 덮지 않는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고요하다. 그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균형이다. 그는 관계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거리를 두되 마음을 닫지 마라. 거리란 경계가 아니라 존중이다. 서로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예의다. 진정한 관계는 가까워도 편안하고 멀어도 따뜻하다. 그 거리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관계의 고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타인이 다르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속이 상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마음은 결국 스스로의 깨달음으로만 변한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면 반발이 생기고 바꾸려 들면 마음의 문이 닫힌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이해보다 더 깊은 지혜는 허용이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스려라. 남을 바꾸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피로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선의로 포장될 때가 많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에 간섭한다. 하지만 그 선의조차 결국은 내 기준에 맞추려는 욕심일 때가 많다. 진짜 사랑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둘 줄 아는 것이다. 타인은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진리다. 이 말은 냉소가 아니라 통찰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다. 사람은 각자의 의지와 욕망으로 움직인다. 그 의지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타인을 바꾸려 애쓸수록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세상을 내 기준으로 맞추려는 사람은 늘 부족함과 분노 속에 산다. 그러나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도 평온을 느낀다. 이 차이가 인생의 고통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라. 관계의 본질은 변화가 아니라 성찰임을 말한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라. 타인을 바꾸는 힘보다 스스로를 바꾸는 힘이 훨씬 크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거울이다. 누군가의 단점이 거슬릴 때 그 속에는 내 안의 불편함이 비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탓하기보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단련한다. 누군가의 무례는 나의 인내를 시험하고 누군가의 오해는 나의 평정을 단련한다. 그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은 설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뀐다. 누군가를 바꾸려면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야 한다. 성급한 조언은 상처가 되고 침묵 속의 이해는 깨달음이 된다.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찾게 하라. 진정한 가르침은 침묵의 인내에서 태어난다. 그 인내가 없으면 모든 충고는 결국 지시가 된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 공간이 바로 존중이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더 깊어진다. 자기를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사람은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만 진짜 통제는 오직 내 마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이 고요해진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인간관계의 평화가 시작된다. 타인의 어리석음은 나의 인내를 기르는 거울이고 타인의 다름은 나의 성장의 기회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 탓이 나에게 있음을 안다. 이 말은 관계의 책임을 남이 아닌 나에게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의 해석을 먼저 살피라는 가르침이다. 남을 바꾸려 하면 끝없이 지치지만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 변화가 진짜 지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진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은 점점 희미해진다. 인간관계는 필연이지만 그 안에서 휘둘리는 마음은 선택이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이 있다 말하지만 막상 타인의 시선 앞에서는 그 기준이 쉽게 무너진다. 결국 사람에 휘둘린다는 건 타인보다 나를 더 믿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치게 하는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 자신을 붙잡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3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 3가지를 알면 관계는 달라지고 삶의 균형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다. 첫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버려라. 사람에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 때문이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결국 타인의 눈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자신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상처받는 일상이 반복되면 자신의 가치는 언제나 타인의 입속에 달려있게 된다. 남의 평을 의식하면 스스로의 뜻이 흐려진다. 자신의 길을 걷는 자는 박수보다 침묵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타인의 호의로 존재하는 인생은 언제나 불안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평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변하고 흐른다. 오늘의 호의가 내일의 오해로 바뀌는 것도 한순간이다. 그러니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라. 그게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법칙이다. 둘째, 말보다 반응을 다스려라. 사람은 말을 통해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말에 대한 자신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타인의 언어는 바람과 같고 그 바람에 휘청거릴지 아닌지는 마음의 무게로 결정된다. 세상의 일은 거울과 같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누군가가 불친절하게 말했을 때 그 말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게 하라. 그는 그의 인격으로 말한 것이고 나는 나의 품격으로 반응해야 한다. 분노와 억울함은 대부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내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을 지키는 일이다. 다른 이의 행동에 화내지 말라. 그 화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타인의 말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늘 흔들린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 말의 바닥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늘 소란스럽다. 그러나 마음이 조용한 자는 그 소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셋째, 관계의 거리를 지켜라. 진정한 관계는 가까움이 아니라 균형에서 완성된다. 누구에게도 너무 깊이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내어주지 마라. 사람은 언제든 변하고 그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람은 가까우면 다투고 멀면 원망한다. 관계에는 적정한 온도가 있다. 너무 차가우면 멀어지고 너무 뜨거우면 상처받는다. 그 온도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 관계의 거리란 마음의 벽을 쌓는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나를 잃지 않을 만큼의 공간을 두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에 잠식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거리 말이다. 이 거리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대체로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함께하면서도 스스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세 번째 법칙이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성장하고 또 상처받는다. 그러나 관계의 깊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지키는가가 나를 완성한다. 누구와 있어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 이 문장은 관계의 철학이며 동시에 인생의 자세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바깥으로 향하지만 진짜 평온은 언제나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많은 말과 시선 속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나 자신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강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기준이 없는 마음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고 결국은 타인의 말에 의지해 자신을 판단한다. 그런 삶은 언제나 불안하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 남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선택을 해도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된다. 사람의 말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거세다. 그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속에 잠긴 자신의 중심을 먼저 세워야 한다. 마음의 중심이란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타인의 판단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비추는 자는 그 어떤 세상의 소음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은 늘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잘하고 있는지, 모자라지 않은지, 인정받고 있는지, 그러나 그 질문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남이 기준이 되는 순간 자신의 삶은 남의 손에 맡겨진 인형처럼 흔들리기 때문이다. 마음이 곧 나의 주인이다. 그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고 가장 쉽게 빼앗기는 것도 마음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오해, 잠시의 시선 하나에도 마음은 요동친다. 그러나 중심이 선 사람은 그 요동조차 마음속의 한 흐름으로 바라본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엄격하면 세상의 기준은 그를 흔들지 못한다. 이 말은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마음의 기준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다듬고 세우고 지켜야 하는 내면의 규범이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비난하든 누가 비웃든 그 마음은 조용히 제 길을 걸어간다. 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타인의 말에 반응하며 산다. 그때마다 마음은 무너지고 자존은 흔들린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당신 대신 그것을 정해줄 것이다. 군자는 자신을 살피고 소인은 남을 살핀다.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바깥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 하지만 남을 살피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의식한다. 결국 타인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내면의 기준을 세운 사람은 묵묵하다. 그는 평가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한다. 사람이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그 방향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기준은 말로 설명되지 않고 태도로 드러난다. 부드러움 속에도 단단함이 있고 침묵 속에도 의지가 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이 시끄러워도 조용하다. 타인이 그를 흔들 수 없는 이유는 그의 마음 속에 이미 스스로 정한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끝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관계에서는 인기와 호감으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누가 더 효자이며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진짜 삶은 그 비교의 축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남과 나의 차이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비교도, 평가도, 휘둘림도 결국 마음의 방향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사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의 나침반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나침반의 바늘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마음의 기준이란 결국 자기와의 약속이다. 누가 뭐라 해도 지키겠다는 다짐,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 기준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휘두르지 못한다. 남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남에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 차이를 깨달으면 모든 관계는 훨씬 단단해진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마음의 기준이란 타인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법이다. 누군가의 말이 틀려서 흔들리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 그 말을 붙잡는 것이다. 내면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은 멀어진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곧 사람의 하늘이다. 마음의 기준이 바로 선 사람은 세상 어디서도 당당하다. 그는 남의 기분에 맞춰 웃지 않고 남의 눈치에 맞춰 침묵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단정하고 행동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단단한 믿음이 있다. 결국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갖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일이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준을 흔들 이유는 없다. 나의 기준은 그들의 이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 남의 기준으로 살면 늘 부족함이 따라온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살면 부족함이 곧 평안이 된다. 남이 보기엔 더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자신이 정한 방향이라면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법칙은 결국 이것이다. 내 마음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라. 그 기준이 바로 설 때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할 수 없고 세상의 평가는 내 삶을 흔들 수 없다. 너 자신이 등불이 되라. 그 등불은 남이 켜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세운 마음의 불빛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빛이 된다. 사람은 말에 의해 상처받고 또 말에 의해 위로받는다. 그러나 그 말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때 마음은 가장 쉽게 무너진다.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들뜨는 삶은 결국 타인의 언어에 인생을 맡긴 삶이다. 말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말 속에 담긴 타인의 평가를 곧 진실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적인 평가는 없다. 사람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말하고 그 말은 언제나 그 사람의 세계에서 비롯된다. 그 시선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 속에 갇히게 된다. 군자는 말에 조급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보인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남의 말보다 자신의 행실을 믿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로 떠들지만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침묵의 무게 속에서 자란다.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선 말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말은 실체가 아니라 해석의 그림자다. 그 말이 진실이 되느냐, 상처가 되느냐는 결국 그 말을 듣는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달려 있다. 부드러운 말은 덕을 낳고 거친 말은 화를 부른다. 타인의 거친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의 덕이라는 뜻이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의 힘이다. 그 절제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세운 마음의 울타리다. 많은 사람들은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칭찬에는 웃고, 비난에는 방어하며, 공격에는 공격으로 맞선다. 하지만 그런 반응 속에는 늘 상대가 나보다 중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의 방향에 따라 기분이 바뀌지 않는다. 그는 말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그 말에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부터 살핀다. 그것이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어리석은 이는 말로 상처를 입고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그것을 흘려보낸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내면의 강함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은 떠들수록 흐려진다. 그러나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한다. 사람이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한 자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평온함은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남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말도 나를 흔들 수 없다. 평온한 마음은 단련의 결과다. 그는 말의 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독이 자신에게 닿기 전에 이미 마음의 필터로 걸러내기 때문이다.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말의 그림자를 따라다닌다. 오늘은 칭찬의 그림자 아래서 웃고 내일은 비난의 그림자 속에서 울게 된다. 그러나 말은 본질이 아니다. 그 본질은 언제나 누가 그 말을 듣는가에 달려 있다. 세상은 말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다만 말로 무너진다. 그가 말한 무너짐은 정치의 실패만이 아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음의 평안도 대부분 말에서 무너진다. 한마디로 이별이 되고, 한 문장으로 신뢰가 깨어진다. 그러나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의 그림자 너머를 본다. 그는 그 말이 왜 나에게 닿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된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이미 그 상처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칼보다 빠르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그러나 그 칼날은 들이대는 사람보다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깊이가 달라진다. 한쪽은 상처를 입고 한쪽은 배우며 자란다. 결국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건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일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말에 반응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라. 그 순간이 바로 휘둘림의 시작이다. 마음이 잠잠하면 세상의 모든 말은 멀리 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시끄러우면 작은 말 한마디도 폭풍처럼 들린다. 군자는 말에 의지하지 않고 말로 마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은 늘 허공에 흩어지지만 진심은 침묵 속에서도 전해진다. 그러니 남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 말이 진심이라면
결국 시간 속에서 증명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본다. 때로는 그 말이 상대의 불안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열등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말에 반응하기보다 그 말의 근원을 이해하려 한다. 그런 이해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두 번째 법칙은 이것이다. 말에 흔들리지 마라. 말은 늘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말에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을 좁고 말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킨다. 그 침묵 속에 담긴 평온함이야말로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힘이다. 사람은 감정의 생명체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오르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은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다. 감정은 파도이고 마음은 바다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가 방향을 잃지 않듯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감정은 금세 잔잔해진다. 감정의 주도권을 잃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함께 흔들린다.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밝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삐뚤게 보인다. 이렇게 감정이 주인이 되면 삶의 판단은 늘 불안정해지고 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성내는 마음은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는 언제나 안에서 피어난다. 그 불길은 상대를 향하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이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흔들 때 그 불길을 잠재우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이 분노를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그 힘을 잃는다. 감정은 이성이 다스릴 때 비로소 힘이 된다. 감정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슬픔은 마음의 깊이를 만들고 분노는 정의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이다. 감정에 이끌리는 삶은 순간의 충동에 지배되고 감정을 다스리는 삶은 이성의 빛 아래 선다.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왜 내 마음이 흔들렸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불편함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남아있는 미완의 감정 때문이다. 이해받지 못한 과거,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타인의 말에 반응하며 되살아난다. 그래서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일로 이어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가 고요하고 마음이 요동치면 천하가 요동친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끄러워질 필요는 없다. 감정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이 내 기분을 조종하게 허락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음이 주체가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움직일 수 없다. 감정의 주인으로 선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춘다. 그 멈춤이 바로 지혜의 문턱이다. 그는 말의 의미보다 그 말이 일으킨 자신의 감정을 먼저 본다. 그 안에는 언제나 배울 무언가가 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 것이다. 분노는 순간의 어둠이요. 그 어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감정의 폭발은 잠시의 해방감을 주지만 그 뒤에는 늘 후회가 따라온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평온을 희생한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순간의 고통을 견디며 미래의 평화를 얻는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건 무감각해지거나 냉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감정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기분이 나쁠 때 그 기분과 자신을 분리해보라.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인식하는 그 한 문장 속에는 이미 의식의 주도권이 담겨 있다. 그 한 문장이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며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억누름은 단단함이 아니라 굳어짐이다. 진짜 강함은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진짜 원인을 직면하는 데서 나온다. 감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덮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고 흘려보낸다. 그렇기에 마음이 자유롭다. 감정은 결국 마음의 날씨와 같다. 날씨가 늘 맑을 수는 없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감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비를 피하지 않고 그 비를 알고 걷는다. 그의 마음은 구름 위의 하늘처럼 고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고요하고 고요한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화를 통해 성장하고 슬픔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며 기쁨 속에서도 들뜨지 않는다. 모든 감정이 그에게 스승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생을 다스리는 일이다. 감정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머물 것인지 흘려보낼 것인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인간의 품격을 가르는 경계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세 번째 법칙은 이것이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세상의 상황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것이다. 그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마음의 주인이 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가 고요하다. 그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세상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을 지키면 관계는 오래가고 그 선을 넘으면 마음은 상한다. 거리는 벽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온도를 지켜주는 공간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의 감각을 잃기 쉽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처가 되고 배려가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지는 역설을 품고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관계의 거리를 살핀다. 그는 사람을 피하지 않지만 자신을 잃지도 않는다. 사람과 가까우되 그 마음은 일정한 거리를 두라.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 가까움이 깊을수록 경계는 더 세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따뜻하지만 과열되면 타버린다. 적당한 온도에서 피어나는 관계가 오래간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는다. 화합이란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휘둘리는 이들은 대체로 같아져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산다. 상대의 감정, 말투, 취향에 맞추며 자신을 지운다. 그러나 그것은 화합이 아니라 종속이다. 진정한 화합은 나와 너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여백을 찾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움직인다.
오늘의 호감이 내일의 오해로 바뀌고 오늘의 거리감이 내일의 편안함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관계의 균형을 본다. 그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머물러야 할 때인가를 안다. 그 감각이 바로 관계의 지혜다. 사람은 가까우면 다투고 멀면 원망한다. 그러니 그 거리를 알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거리가 너무 좁으면 경계가 흐려지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는다. 관계의 실패는 대부분 이 두 극단에서 일어난다. 서로 너무 가까워서 상처가 생기거나 너무 멀어서 오해가 자란다. 중간에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늘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그는 상대의 말보다 분위기를 읽고 상대의 행동보다 마음의 여백을 헤아린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쥐고 싶어 한다. 그가 나를 좋아하길, 그가 내 편이길 바라며 마음을 더 붙잡는다. 그러나 관계는 쥘수록 흩어진다. 손에 쥐고 있는 물처럼 힘을 줄수록 빠져나간다. 관계의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놓을 줄 알기에 오래 간다. 너무 드러내지 마라. 가까움은 존경을 약하게 하고 적당한 거리가 신비를 지켜준다. 사람은 쉽게 익숙해지고 익숙함 속에서 가치를 잃는다. 너무 자주 보이는 얼굴은 고마움보다 피로를 남기고 너무 많은 말은 친밀함보다 가벼움을 남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 침묵하고 때로 물러선다. 그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숨결이 흐를 공간을 남겨두기 위해서다. 사람에 휘둘린다는 것은 결국 관계의 거리 감각을 잃었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누군가의 표정에 기분이 좌우된다면 그때 이미 마음의 중심은 타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듯 관계의 방향도 내가 선택해야 한다. 인정은 차가우면 멀어지고 뜨거우면 번다. 그 사이의 온도를 지키는 자가 도를 아는 자다. 너무 뜨거운 관계는 타인을 피로하게 하고 너무 차가운 태도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다. 거리를 둔다는 건 외면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공간이 있어야 타인의 말이 들어와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 공간이 있어야 타인의 감정이 내 마음을 덮지 않는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고요하다. 그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균형이다. 그는 관계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거리를 두되 마음을 닫지 마라. 거리란 경계가 아니라 존중이다. 서로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예의다. 진정한 관계는 가까워도 편안하고 멀어도 따뜻하다. 그 거리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관계의 고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타인이 다르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속이 상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마음은 결국 스스로의 깨달음으로만 변한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면 반발이 생기고 바꾸려 들면 마음의 문이 닫힌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이해보다 더 깊은 지혜는 허용이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스려라. 남을 바꾸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피로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선의로 포장될 때가 많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에 간섭한다. 하지만 그 선의조차 결국은 내 기준에 맞추려는 욕심일 때가 많다. 진짜 사랑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둘 줄 아는 것이다. 타인은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진리다. 이 말은 냉소가 아니라 통찰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다. 사람은 각자의 의지와 욕망으로 움직인다. 그 의지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타인을 바꾸려 애쓸수록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세상을 내 기준으로 맞추려는 사람은 늘 부족함과 분노 속에 산다. 그러나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도 평온을 느낀다. 이 차이가 인생의 고통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라. 관계의 본질은 변화가 아니라 성찰임을 말한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라. 타인을 바꾸는 힘보다 스스로를 바꾸는 힘이 훨씬 크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거울이다. 누군가의 단점이 거슬릴 때 그 속에는 내 안의 불편함이 비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탓하기보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단련한다. 누군가의 무례는 나의 인내를 시험하고 누군가의 오해는 나의 평정을 단련한다. 그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은 설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뀐다. 누군가를 바꾸려면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야 한다. 성급한 조언은 상처가 되고 침묵 속의 이해는 깨달음이 된다.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찾게 하라. 진정한 가르침은 침묵의 인내에서 태어난다. 그 인내가 없으면 모든 충고는 결국 지시가 된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 공간이 바로 존중이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더 깊어진다. 자기를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사람은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만 진짜 통제는 오직 내 마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이 고요해진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인간관계의 평화가 시작된다. 타인의 어리석음은 나의 인내를 기르는 거울이고 타인의 다름은 나의 성장의 기회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 탓이 나에게 있음을 안다. 이 말은 관계의 책임을 남이 아닌 나에게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의 해석을 먼저 살피라는 가르침이다. 남을 바꾸려 하면 끝없이 지치지만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 변화가 진짜 지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